생방송입니다. 저는 노형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하는 시간보다 1시간 반을 일찍 찾아왔네요. 지금 시간은 6시 52분이고요. 벌써 동시 시청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세종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옆에 회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석희입니다. 청라수확장 관련해서 천목에서 농성한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천막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GTX-D와 2호선 동시 연장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그 힘으로 지금의 이 자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집 생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최첨단 시스템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LTE로 지금 생방송으로 쏘고 있고요. 발전기까지 지금 빌려와서 기획재정부 앞에서 현재 생방송 중에 있습니다. 조아조아님 오셨네요. 와, 야외 라이브 대단하십니다. 말씀해 주셨고, 레이첼 김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고고진실님, 현장에 나와 있는 특파원 시티타워 삽질 고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와,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그 조명을 준비를 못 해와서 제가 막 이제 그 전파사 가고 막 조명 가게 가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조명을 구해와서 전기를 막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딱 그때 불현듯이 나타나셔서 히어로처럼 나타나셔서 저희의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한번 초대를 해보고 싶은데, 고고지씨 지금 손 흔들고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한 바퀴 돌아서 나와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고진실님께서 현장에 특파원으로 나오셔서 바카스도 주시고 저희 장비 세팅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거 없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기재부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건너편에는 국토교통부가 보이고 지금 이곳은 기재부 정문 앞입니다. 회장님, 네. 저희가 그 기재부 앞에 왜 나오게 된 건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GTX-D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의 역할, 또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재부 앞에서 우리 GTX-D에 대한 예산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GTX-D 벌써부터 제가 지금 스포일러를 하나 풀면은 내일 서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한 10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서구청장이 내일 이 인천공항행과 김포검단행 그래서 이 Y자 노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서구청장이 할 발언은 우리가 30년간 이 서구에서 이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받아줬잖아요. 네. 사실 그것만 해도 이 GTX-D 당위성이 충분하다, 받을만하다, 그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쉬운 거는요, 저희가 바로 엊그제 그 차량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정말 비교가 되는 게 이 김포에서 또 같은 날짜에 이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김포시장이 그냥 그 자리에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장님께 참 바쁘시겠지만 참 서운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시장님한테 서운한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별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GTX-D 관련해서 이제 남은 절차를 보면 이제 공청회가 끝났고 이제는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내일 기자회견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GTX-D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인천 패싱이라는 용어가 인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루는 용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세팅했을 때랑 또 회장님 지금 자세가 바뀌셔가지고, 예, 허리를 분명히 안 굽히시고 피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점점 벌써부터 지금 굽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가 중요합니다. 그거 내리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네. 아, 네. 지금 이제 야외 생방송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라미현이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대단해요. 고생 많으십니다. 베블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유상범님도 오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 스태프들이 가장 고생이 많죠. 오늘 또 준비를 안 해온 게 있어서 또 방금 전까지 저한테 또 한 소리 듣고 지금 또 열심히 생방송 중계 중에 있는데, 저희 스태프진들도 힘내라는 그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스태프들도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피곤하네요, 회장님. 제가 전날에 저는 와서 하룻밤을 자고 지금, 오전부터 지금 와가지고 계속 세팅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도 오늘 오전에 지금 준비하시고 출발하신 거죠? 예,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준비해서, 우리 저희 더청라 식구들과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면 자꾸만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서, 우리 저희 노영돈 우리 진행자가 자꾸 꼬치를 주는데, 어쨌든 간에 힘을 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이 GTX-T 또 서울 2호선 동시현장 좀 기필코 이뤄내겠다. 우리 정치인들, 지역 단체장들, 또 우리 주민들 합심해서 꼭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5회 때는 또 GTX-T 기자회견 했던 내용들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베스트 클립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술적 문제로 조금 늦게 찾아뵙습니다. 베블리TV 제5회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방송입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카메라가 오늘 한 대로 원테이크로 쭉 갑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그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으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상대방 카메라로 갔을 때, 회장님 카메라로 갔을 때 저는 물도 마시고 댓글들도 보고 메모할 거 메모하고 하거든요. 그다음 또 반대로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는 회장님도 물도 드시고, 원매 오면서 때도 좀 정리 좀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원테이크로 쭉 갑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더청라 뉴스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정말 원테이크로 가니까요, 카메라 한 대로 가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허리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네요. 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희 베블리TV 인트로 나간 다음에 그 베스트 클립이 나가잖아요. 베스트 클립 보내드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조금 쉬거든요. 이제 물도 먹고. 그런데 방금 참 그 꿀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면서 동시 시청자 수가 6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일러를 살짝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파전 아니면 5파전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압니다만, 지금 차병원이 원래 추진하고 있었던 이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 여기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인하대학 병원이 그냥 단순히 분원 개념이 아니죠, 지금? 그냥 인하대학 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산학 관련돼서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현대 아산병원도 나름대로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인하대학교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인하대학교의 모 그룹이 어딘지 아시죠? 한진인데 회장님 지금 이거 좀 한진에서 우려 복합타운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뭔가 접근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아산이 세계에서도 이제 이번에 언론에 나왔지만 상당히 이제 랭킹 올라가는 병원인데, 아산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전국적인 부포를 보면 이 인천 쪽에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아산병원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어떤 관광 수요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머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서울에 그 건대 입구역 있잖아요. 그 건대 입구역 쪽에 있는 그 대학병원이 또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인천에 또 최근에 M 대학병원을
인수했던 그 인천의 오래된 향토 병원이 있죠. 향토 병원. 예. 그 병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다들 뭐 건대 하시는데요. 이 건대 입구역 근처에 건대밖에 없나요? 오늘 저희가 또 그 많은 스포일러와 함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 저희 의료복합타운 관련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포일러들은 공식적인 그 입장이 아니라 우리 배 회장님의 도사적인 미래를 보는 능력과 또 저의 손금 보는 능력이 합쳐져서 나온 뇌피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네, 지난주 베스트 클립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스포일러를 좀 많이 풀었네요. 예. 네, 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신 면이 있는데 뭐 저희들 아는 내에서 뭐 당연히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숨길 건 숨기고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뭐 숨기는 건 딱히 없습니다. 공개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뭐 숨긴 것도 사실 뭐 별로 없는데 청라 현안들이 늘 그렇듯이 실제 눈앞에 보여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호성님 오늘도 오셨네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국토부가 있는 세종청사에서 진행하신다니 참 노고가 많으시네요. 청라 파이팅! 배 회장님, 노영돈 비대위원장님, 스텝 및 임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엊그제 차량 집회도 주관하시고 오늘은 세종청사 앞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해 주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GTX-D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호성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엊그제 그 집회 때 꼭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저랑 인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엊그제 집회가 있었어요, 회장님. 네네. 예, 아직 좀 피로가 안 풀리셨죠? 이제 그 총연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집회는 그만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다시 어제 집회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GTX-D 관련해서 처음에 많이 우려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어렵지 않을까 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래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 우려했던 근심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GTX-D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최소한 6월 말에 있을 그 6월 고시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GTX-D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서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서구가 이 수도권 전체에 있는 쓰레기를 30년 동안 받아줬다는 거, 사실 그것만으로도 GTX-D가 되기에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회장님?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서구에서 이 환경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 서구의 환경 문제가 단순히 인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요, 수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비추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교통 문화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서구 주민들의 요구가 진짜 정당한 것 같고요. 또 이 국가 경쟁력과 인천공항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경제 자유구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여러모로 필요한 게 이 GTX-D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공항철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저 방금 전에 또 기자님 한 분 전화를 받았는데 이 공항철도가 있는데 왜 추가의 노선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이 공항철도와 GTX-D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이 영종 같은 경우에도 공항철도가 지나가긴 하지만 영종 하늘도시라는 그 도심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청라 국제도시역이 있지만 커넬웨이, 청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축과는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일단은 이게 강북행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GTX-D는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강남과 잠실에 있는 기업 클러스터들을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하여튼 GTX-D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내세우는 한 3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중복 노선, 지금 말씀하신 7호선이나 9호선과 또 공항철도와 중복되지 않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오히려 이게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문제는 상당 기간 오래된 문제였고, 주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호선이 급행으로 갈 수는 없는 노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청라국제도시가 신도시의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공항의 국가 경쟁력과 청라국제도시가 신도시로서의 어떤 폭발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면 GTX-D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점점 우리 동시 시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실시간 채팅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보기를 또 그 다음 날부터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다시 보기에도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주 방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우리 루사모 정관용 회장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응원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은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 공동대표님들을 다 모시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당연히 이제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으나 이제 미리 계획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 생방송을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못 오셨는데, 우리와 자리는 같이 못하지만 마음은 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두 분의 회장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응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현수막에도 지금 붙어 있지만 청라청년 비대위, 또 영종시민연합, 이 루사모가 이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로 함께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러 가지 연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연대라는 것은 글자상의 연대, 어떤 보여주기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천 서구만 해도 각 지역별로 현안에 대한 입장이 틀려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GTX-D의 문제였고, 또 수도권 매립지 문제, 청라 소각점과 결부된 문제들은 각 지역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공동의 의식이 있어야만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잡고 악수한다고 해서 연대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목표와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공동된 의식이 갖춰 있을 때 연대라는 것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최근에 이제 검암과 GTX-D에 대해서 사뭇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타 지역이나 타 단체를 비방하기보다는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다른 데는 안 되고 우리 것만 해달라. 물론 거기에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서구, 하나의 인천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다른 쪽이 안 되고 남만 해달라는 것보다는 내 것이 왜 정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주민단체 활동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장들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어떤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업무적인 교류도 있어야 되고 봉사정신도 같이 있어야만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댓글들 달리고 있는데요. 이효성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와, 고고싱님도 세종에 가셨다니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안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라는 댓글에 우리 고고진실님께서
참고로 전 다른 고고싱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카페에 이제 고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안을 남겨주시는 300민원단의 고고싱님이 계시고, 또 오늘 우리 도와주러 갑자기 또 히어로처럼 찾아와 주신 시티타워 삽질 고고님이 계세요. 우리 고고님이 댓글이 여러 번, 닉네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고고님이셨다가, 시티타워 삽질 고고님이셨다가, 그전에 또 고등학교 고고, 이런 이 닉네임을 이제 현안과 관련된 닉네임으로 계속 바꿔오셨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뭐 눈앞에 계시는데 가장 제 인상에 남는 건 수틀님은 나가십니다. 수틀님은 카페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금 앞에 계신 고고님이고, 우리 민원을 주로 넣으시는 고고식님은 저희 다 모 카페에서 불합리하게 강퇴를 당하는 바람에 우리하고 지금 많은 의견을 같이 나누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우리 두 청라 청년, 또 넓게 보면 청라에 아주 힘이 되시는 두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카페 나가지 마세요. 그렇죠. 이제 카페 나가지 마시고 계속 남아서 저희 현안들을 함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나가실 줄로 믿고, 또 조아조아님 댓글 달아주셨네요. 고고식님과 고고님 두 분 다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YG 플러스님 청라총연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연 최고, 짝퉁연대가 너무 많아요 라는 댓글도 달렸네요.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현안을 또 들어가야 될 차례인데요. 저희 지난주 더청라의 주간 뉴스가 매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난주 주간 뉴스에는 어떤 토픽이 있었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저희는 지금 국토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 야외 생방송 중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저희 함께 주간 뉴스룸 보고 오셨는데요. 현안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현안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공청회 명백한 인천 패싱이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자막이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영종, 청라, 루원 주민 철도 계획 인천 패싱에 뿔났다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가 이재현 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는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가 인천시 수소 안심 세미나 유튜브로 개최라는 내용이 주요 토픽으로 실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가보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이 공청회가 명백한 인천 패싱이라는 내용으로 저희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또 엊그제는 차량 집회까지 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전 카페인
청라국제도시 카페에서는 이 신동근 국회의원에게 18원을 여기 아닙니다. 18원이요. 숫자입니다. 18원을 이 후원하는 그런 캠페인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회장님? 우리 저 신동근 의원은 청라와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청라 3동이 이제 그 서구 을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있는데, 이분의 이제 주 지역구는 아무래도 이제 검단이라고 보면 어제인가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GXT 원안을 사수하라는 이제 경기도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봤습니다. 진짜 신동근 의원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신동근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 GTX-D가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청라 3동을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오해인지 아니면 실제 그분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GTX-D에 대해서 이렇게 열망을 하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는 의기가 투합될 때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닐까. 사실은 제가 세종시에 내려오면서 신동근 의원 측 비서관과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신동근 의원이 도대체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신동근 의원 측에서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GTX-D의 원안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김포에서 출발하는 선, 두 번째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선, 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총연 비대위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 안을 국토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이 안 된다 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거기에 자기는 동조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 원안을 사수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청라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이 GTX-D에 대한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학재 원측이나 김경우 의원 쪽, 또 뭐 다른 정치인 단체단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 방향입니다. 이학재 의원도 GTX-D가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분의 대안은 뭐냐면 이안, 또 이안, 그러니까 이안으로서 김포를 출발시키고 이안으로서 인천공항을 출발시켜서 지금은 비록 GTX-D가 목적 사업에 들어가진 않지만 검토 사업이라도 들어가서 이제 이안과 이안이 향후에는 같이 동시에 준공되는 안, 이 안을 굉장히 주장하는 것 같고, 김경우 의원이나 뭐 신동훈 의원조차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GTX-D가 어렵다 하면 우리가 6월말 확정고시에서는 검토안으로 좀 확정을 하고, 그 대신에 대안으로서 우리가 뭐 여기 앞에 플랜카드 있지만 홍대 대장선, 그러니까 청라 연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6월말 고시에 확정하는 것으로 밀어붙이자. 약간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보면 두 정치 세력이 상당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뉘앙스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동근 의원도 이런 측면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하지만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나 뭐 또 발표를 하는 형식을 보면 뭐 주민들, 특히 청라 주민들한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또 더 나아가서 비판을 받을 만한 발언을 했고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신동근 의원 측에서도 적당한 해명을 제가 요구를 했지만 그 지켜볼 일입니다. 신동근 의원 측에서 뭐 청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해명다운 해명을 할지 아니면 또 뭉개고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청라 3동의 표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신동근 국회의원님이. 청라의 국회의원이시란 말이죠. 지난 총선에서 뭐 주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바람에 우리 청라 3동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청라 1동과 2동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뚱맞게 전혀 뭐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서구울로 분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형사적으로 고소도 당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청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우리 같은 생활권인 우리 청라가 하나의 선거구로 뭉쳐서 적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러한 지역 현안들에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고 또 절실한 시점인데, 참, 우리 청라 주민들이 정말 외로운 게 뭐냐면, 이 행정기관과 정치인들 다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번에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안도 나왔는데, 여기에 또 원래 2030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청라를 하나의 축으로 하는 그게 삭제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회장님? 예, 알고 있죠. 예. 예, 뭐 우리 주민 여러분이나 저나 뭐 청라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주 명확한 사실은 하나 있죠. 인천시는 어떤 시장이 되든 간에 S 쪽을 많이 밀 것이다. 우리 청라 쪽보다는. 그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기재부에 와 있는 이유도 제가 뭐 옆에 국토부도 있지만 제가 기재부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자, 아니 우리 천막을 치고 우리가 라이브를 하자고 한 이유가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GTX도 지금 Y자로 가게 되면 거의 뭐 11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김경우 의원이 현역이지만 우리 김경우 의원, 뭐 이학재 의원, 또 더 나가서 신동희 의원까지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인천시 의회, 크게는 인천시 의회까지도 전부 다 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꿈은 다른 데 있다, 방향은 다른 데 있다, 한 곳으로 모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다. 거기다가 또 이 서북부권은 참 아쉬움이 많아요. 이번 그 도시기본계획 안도 이게 지금 남동구 쪽에 구월동하고 부평하고 송도 이 세 곳이 핵심 도심지로 지정이 됐고 사실 이 서북부권에는 도심으로 지정된 게 없거든요. 한 게 이게 지금 왜냐면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보다 오히려 퇴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돼요. 게다가 지금 우리 인천시장님이 별명이 또 그 안 좋은 별명이 하나 붙으셨더라고요. 남동 X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으셨는데 사실 이번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북부 쪽에는 아예 도심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시장님, 유정복 시장님이 있을 때 마찬가지였고 박남춘 시장님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특히 우리 서구 또 서북부 우리 특히 청라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단까지도 포함해서 이쪽 상황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뭐 욕심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인천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가지려면 우리가 시장을 뽑을 때, 정치인을 뽑을 때, 단체장을 뽑을 때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겠다. 이게 청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구에 대한 형안안을 인천시장님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경과되고 간과되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막 굉장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다음 현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영종, 청라, 루원 주민 철도 계획 인천 패싱에 뿔났다라는 이 토픽이 지난주 주간 뉴스에 실렸는데 사실은 지금 철도 계획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천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박남춘 시장님에게 안 좋은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이 주민들이 서운한 감이 많이 있는데 이 청라, 루원시티 사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한 가지도 없고 지금 영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은 제2공항철도와 GTX-T가 오히려 더 저희보다 절실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철도 현안이 시급했던 곳인데 이번엔 또 뭐 VTS 레이더를 설치하는 건으로 또 영종 주민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살짝 화가 나요. 이거 지금 완전히 서북부 패싱 아닙니까? 뭐 길게 보면 뭐 인천 패싱도 맞고 다 맞지만 저는 뭐 서북 패싱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환경 문제만큼은 아주 민감한 쪽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들을 거론을 하면서 자극하는 것이 혹시 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청도를 비롯해서 인천의 그 서부 쪽의 어떤 환경은 뭐 메리츠뿐만 아니라 뭐 우리 소각자 문제도 많이 다뤘지만 진짜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참 뭐 피해 의식이 상당하다. 뭐 공정성과 공평성이라는 행정 면에서도 상당히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그 GTX-D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청라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인천공항이라는 우리 국제 허브 공간에서 역할이 충분히 있고 어떤 뭐 데이터나 우리가 뭐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수도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적 물적의 그 유통량이 인천공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선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천공항을 통해서 회유를 나간다든지 어떠한 물적 유통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 나갈 때 정확한 시간 준수가 필요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을 가는 노선들이 너무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가 제3육교를 주장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치상으로 뒷받침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이 너무 과밀해지고 어떤 교통 여건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국가적인 신용도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제3육교를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천공항에 GTX-D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경쟁의 측면에서 참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청라 입장에서 보면 인천공항에 나와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청라고 오늘 오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라국제도시가 신도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청라국제도시도 국제도시라는 나름대로의 타이틀도 있지만 분명히 신도시고 계획도시고 많은 그 인프라가 갖춰 가야 되는 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GTX-D가 청라를 거쳐서 부천을 거쳐서 강남으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 국가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하다. 우리 청라 쪽 일부 주민들이 뭐 주장하시는 이제 출퇴근용의 GTX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앙 정부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경쟁력, 인천공항과 청라국제도시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먼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과 성숙도를 생각할 때 크나큰 손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지금 제 뒤하고 제 옆에도 지금 현수막들이 달려 있는데요. 인천공항행 GTX-D 국가계획 반영하라. 서울 2호선 연장, 대장 홍대선과 동시 추진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들을 지금 야외 스튜디오 주변에 쫙 걸어놨습니다. 인천공항행 GTX-D도 그렇고요. 이 서울 2호선 연장과 대장 홍대선의 동시 추진도 그렇고요. 이 철도 현안에 있어서 국토부만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기재부가 사실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 회장님께서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도 기재부 앞에 나온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뭐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그 사업을 유치할 때 그때 과정을 보면 저도 그 당시에도 이제 기재부도 왔었고 옆에 있는 국토부도 왔었지만 기재부에서 그 예산의 배분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하지 않으면 기재부는 진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라는 것은 돈을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시 투자의 개념, 즉 비식값이죠.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날 7호선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됐던 것이 뭐냐면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을 하면 비용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향후에는 펼쳐진다. 국제연무단지, 시티타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타필드 여러 가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을 유치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GTX-D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청라국제도시에서 GTX-D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GTX-D가 필요하고 청라 국제도시도 국제도시로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GTX-D가 결부가 될 때 큰 힘이 나올 거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면 GTX-D가 인천공항 청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인천공항행 GTX-D 그리고 서울지하철 2호선과 대장홍대선의 동시 추진 모두 필요한 현안이고요. 사실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6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제 마음으로는 이 두 가지 노선 모두 본 사업에 반영이 돼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과 대장홍대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댓글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굿모닝 수자이님 오셨어요. 오늘 생방송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댓글이 처음이신지 이 생방 사수가 지금 처음이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인천시 철도과에 전화해보니 국토부 철도정책과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진골 공무원들이라 아련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중앙부처에 있는 그 공무원들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회장님. 저희들은 이제 청라총회라는 단체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여러 번 면담도 할 수 있었고 면접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 개인이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을 누가 해소시켜 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을 뽑은 정치인들이나 단체장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민단체나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중앙부처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받들어서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청라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내년 선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GTX-D 등 철도 현안 특집으로 베블리 TV를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야외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고 현재 실시간 채팅이 진행 중이죠. 실시간 채팅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임스 박님, 제가 알기로는 루사모 사무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노희 원장님, 배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라청년 파이팅! 댓글 달아주셨고요. 또 닥한님 오셨습니다. 인천시장님이 생각이 깊으시면 서울 2호선도 챙기셔야 되는데 라는 아쉬운 말씀을 주셨고요. 단풍별님, 날이 어두워지는데 라이트가 없군요. 우리의 소중한 청라청년 유유하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조명은 지금 급하게 사와서 달아놨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제작진들의 건강입니다. 지금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님 반팔을 입고 계세요. 지금 맞은편에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스위칭 감독님 반바지를 입고 계신데 안 추우세요? 네, 조금 추워 보입니다. 예, 우리 스태프진들 힘내라고 또 댓글 실시간 채팅들 많이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참 우리 스태프들 참 고생하는 것 같아요. 다 제 덕분입니다. 예. 뭐가요? 고생하는 게요? 예, 고생하는 게 다 제 덕분입니다. 저 나이 또래는 고생을 좀 해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 유행어를 밀고 나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추울 줄 알고 이렇게 옷을 잘 입었는데 제가 옷을 잘 입으라고 분명히 아침에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고생해도 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 또 혈기왕성한 시기이고 또 그 질풍노도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스위칭 감독님은 20대시고 또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님은 혈기왕성한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 저렇게 지금 반팔에 반바지를 저렇게 입고 오시면
지금 해가 져가고 있거든요.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단풍별님 우리 총연 화이팅 하고 댓글 달아주셨고, 다카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레이첼 김님 흐흐흐흐 하고 웃고 계시고요. 이유경님 안녕하세요 청라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철도 현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나머지 2개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씩만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죠. 저희 더청라 주간 뉴스의 3번째 토픽이 이재현 서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 서한문을 전달한 거였고요. 이 내용이 이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해서 이 서울시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청라총연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이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었고 굉장히 뜨겁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또 주축이 되셨던 분이 우리 당시의 부회장님이셨던 배석규 회장님이시죠. 네, 그때 이제 수도권 매립지 앞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2가지 이슈를 가지고 집회를 했고, 새벽에 참 그때도 차량 시위를 했었는데 좀 와일드하게 했죠. 그래서 차량이 이제 막히고 해서 사실 그때 우리 부회장님하고 우리 일반 주민 한 분이 현장에서 연예인이 돼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저도 그때 입건이 돼서 이제 다행히 불구속으로 해서 풀려나긴 했는데 상당히 그때 생각을 해보면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천막이 하나 있지만 저는 천막 체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 매립지와 또 연결되는 건데 소각장 관련해서도 이 천막 농성을 지금 거의 몇 개월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 40일 정도 했었는데요. 다시는 천막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 고향에 온 듯한 아주 마음이 편하고 여기가 내 집 아니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천막 농상 40일 해서 GTX-D가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40일 안 하고 그냥 됐으면 좋겠네요. 청라는 그냥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청라 총연이 제가 그 아름다운 내 집 갖기인가요? 그 카페에서 봤더니 이 주민 단체 세력을 등급을 나눠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그 위에 있는 게 청라입니다. 청라가 이제 늑대 그 사진이 있으면서 가장 센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네. 전국에서 가장 센 그 주민들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결집력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네, 우리 청라 주민들이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해서 이 소각장과 7호선 또 여러 가지 철도 현안들 뭐 그 외에도 뭐 국제 업무단지부터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지금도 풀어나가야 되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장님 지금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2025년에 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남순 시장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 뭐 환경부나 경기도, 특히 서울시의 상황을 보면 뭐 우려와 근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단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주민단체를 하면서 뭐 우리 단체장과 정치인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만나서 웃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체장과 정치인이 주민단체장 만날 때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머릿속에 없으면 주민단체로서의 그 가치는 저는 많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도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검단이나 검안분들 많이 주민단체도 노력을 했지만 박남춘 시장도 거기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 주민단체 분들이 너무 그 시장 쪽에 끌려가지 않았나.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서 보면 참 주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정도까지 그런 문구들을 봤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번에 우리 김지원 전 경찰청장님을 고문이나 자문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빌리는 것과 그 한 정치인이
순수한 주민단체의 자문이나 고문을 맡아서 일정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어떠한 정당을 가지고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분을 우리가 주민단체의 어떠한 부분으로 편입할 때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도권 메리트 종료 2025년 종료가 과연 무난하게 될 것인가, 글쎄 저는 그렇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동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레이첼 김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셨고, 또 수님 아름집에서도 인정하는 청라초년 맞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다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서울시장님 뵙는 게 쉽지 않나 봐요. 시장님은 회복으로 약속 잡으시고 구청장님은 서한 보내시고, 혹시 서구소각장 이전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소각장 이전 문제,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그 청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제가 2018년 4월 달에서부터 청라 소각장 문제를 다루고 왔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라 소각장 이전 폐쇄에 대해서 2027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상 후보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세 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리 청라 소각장을 옮기자고 그렇게 청라 주민들이 외친 게 맞을까? 혹 주민들은 그래도 그리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주민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은 틀릴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3군데로 옮기자고 청라 소각장을 그렇게까지 했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상 후보지 3군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제가 인천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내용이 뭐냐면, 클린서구위원회 아시죠? 예. 클린서구위원회에서 제가 3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소각장에다 다른 얘기를 했다고 모 단체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저도 맞습니다. 예. 저번에 그 카페를 보니까 제가 거기 위원인 거는 주민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만 빼고 나머지 위원들의 어떤 그 회의록을 전부 공개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나와서, 제가 인천시 관련과에 정보를 전부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가 발언한 내용, 제가 거기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 회의록이라는 것이요, 녹취를 해가지고 전부 담은 게 아닙니다. 거기 그 자원순환과 직원이 현장에서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2-3시간 길어진 회의 내용이 2-3페이지에 불과해요. 아주 그 인천시의 어떤 그 편향된 입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클린서원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발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충분히 공개해서 주민들이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해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주민 한 분이 저에게 채팅을 거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분 중에 일부분인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예. 청라총회 회장이 클린서구위원회에 가서는 다른 내용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전혀 아니고요. 저는 초지일관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 편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 폐쇄를 제가 정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이전 폐쇄에 관련된 3군데 후보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탐탁하지 않다.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죠. 이 후보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후보지가 사실은 이 서구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에도 분포가 되어 있었고, 이 북쪽에도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청라 주변에 있는 후보지로 결정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서구 북쪽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매립지로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 그쪽으로 보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요.
이 청라 주변에도 유해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가장 큰 이 화력발전소가 바로 이 청라소각장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지금 종료를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거라서 종료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저희 청라국제도시 북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주물단지가 모여있는 서부산단이 있죠. 또 남쪽에는 이 가자 환경사업소와 함께 이 인천에 있는 모든 뭐 안 좋게 말해서 똥들이 모이는 분요. 예, 그렇죠. 그 하수처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고생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뭐 주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자체가 이거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라가 참 살기 좋은 도심이 틀림이 없고 거기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환경에 대한 문제죠. 특히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그다음에 청라 소각장에 대한 문제, 기밖의 환경 오염 시설에 대한 문제, 그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 없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청라의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근래에 들어선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청라 국제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시설물들이어서 이제는 좀 이전 폐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또 하나 이제 문제됐던 게 수돗물이었었죠. 제가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들을 주민들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수돗물 적수 사태에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민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모 맘스카페 매니저와 토론회를 하자고 했고 왜 하지 않냐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의한다면 우리 배블리 TV에 모셔서 과연 수돗물 적수 사태 때 그 처리 방안이 올바랐는지, 그리고 그 소송이 맞게 간 소송인지 제에서 한번 토론해보고 싶고, 특히 그 수돗물 비상대책위원회 그 구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만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민관정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이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카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매립지 종료와 별개로 소각장 이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루나소나님, 소각장 폐쇄를 위해 그동안 누구보다도 고생한 분이 회장님인 걸 다 아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매립지 이전이 안 돼서 소각장 이전도 나가리 될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고고진실님, 주물단지 끝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된 기사가 며칠 전 나왔죠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루나소나님, 일부 주민들 회의록 거론하며 거짓 여론 만드는 건 반성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의후 반성해야 합니다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근린서구위원회에서 그 3차까지 있었던 소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은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확실히 받아놨기 때문에 글자 하나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민 여러분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7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라이브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라이브입니다. 오늘 또 바람도 많이 부네요. 많이 춥습니다. 저희 스태프분들도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에서 나와서 특별 생방송으로 지금 야외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6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늦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오늘 방송 시간을 특별 생방송인 만큼 조금 더 보내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토픽이 남아있네요. 수소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인천시 수소안심 세미나 유튜브로 개최라는 기사가 있었고,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인천시 이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타에서 제외됐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현대모비스가
인천시와 함께 MOU 비슷한 그런 협약을 맺으면서 이 청라국제도시 남측 IHP 209 쪽에 이 수소 관련된 산업 설비들을 설치한다는 기사들이 나왔었고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청라 지역의 어떤 그 수소와 관련된 전략적인 사업들이 유치되고 있는 만큼은 확실한데, 제가 요즘 최근 그 사업의 진행 속도를 보면 너무 빠르다. 우리가 제대로 체크되고 검토돼야 될 사항들,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확보되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그런 절차가 지금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봅니다. 돌이켜보면 재작년인가요? 2019년도에 SK서유화학 내에서 SK그룹들이 모여서 수소 실험용 발전소를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제가 서구청장, 지금 이재원 서구청장을 만나서 이거 대단히 적절치 않다. 그때 SK서유화학에서 낙뢰를 받아서 부실화된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아서 이러한 것들이 보완된 이후에 검토가 될 일이다 해서 무산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이제 뭐 똑같은 시도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예. 또 청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수소와 관련된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제가 알고는 그 서부발전소에서는 이미 수소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구도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발전소의 문제, 그다음에 충전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저장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검증할 건 검증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 관련된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이 이런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좀 더 점검을 해봐야겠다. 지금 뭐 SK 소유화학이 수소 발전소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도 뭔가 움직이고 있고 인천시도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 또 현재 있는 뭐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떠한 점검 없이 가고 있는 상황. 또 한국가스공사의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면의 진보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청라를 중심으로 한 수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틀림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섣부른 결단을 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근데 그럼요. 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에타가 면제가 됐다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저는 제외가 된 거죠. 제외가 됐다는 것은 그 사업의 속도를 더 빨리 가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져서 우리 지역 정치인들, 단체장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다카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한 로드맵은 없고 그저 부생 수소 생산에만 집중하는 인천시의 모습을 지금 찝어주셨고 충전소에서만 쓰려고 인천에서 생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모비스 유치는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전성 문제 당연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이 현대 모비스가 실제 우리 청라국제도시 IHP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 지난달인가요? 이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가 이 GTX-D 관련된 건으로 김교흥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김교흥 국회의원이 그랬었죠. 현대모비스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그건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때는 걱정하지 마 그러셨는데 최근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약간은 발을 뒤로 빼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사업을 고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진행되는 건 맞고요. 또 LH에서도 그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제 연료 전지 부분일 것 같은데 연료 차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한데
현대모비스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진행되는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현대모비스가 우리 현대차라는 큰 그룹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청라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기업이고 뭐 유치를 환영할 만한 기업이지만 우리가 수소라는 전체적인 사업의 리스크를 따져볼 때는 그래도 한 번쯤은 검증해보자.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LH와 이 토지 금액과 이 토지 금액 납부 방식 등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마무리되면은 뭐 MOU도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또 아이고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우리 동시 시청자 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제 덕이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저희가 원래 8시 반에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 기획재정부 그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 방송을 일찍 시작을 했는데 또 모르셨던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스포일러를 또 한 가지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뭘 풀어드리겠어요? 그러게요. 뭐가 궁금하실까요? 실시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코스트코 말씀드릴까요? 이 코스트코 우리 300민원단 분들께서 뭐 이번 주에 협약을 하는지 다음 주에 협약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경제청과 LH 코스트코 코리아가 토지 매매 관련된 협상 이 문구를 가지고 지금 최종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고요. 지금 뭐 300민원단 분들께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보셔서 아시겠듯이 이 문구에 대한 내용들이 공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조율이 되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6월 안에는 이 토지 매매 계약과 이 협약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청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이 보실 때 우리가 MOU, 그러니까 사업 협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속력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이 뭔가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실 때는 언제냐면 토지 매매 계약이 됐을 때, 그때 이 사업이 뭔가 구체화되고 그 나름대로 방향을 가져가는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살펴볼 때 6월 안에는 이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할 것 같고 또 이 규모에 대해서도 또 논란들이 있는데요. 일단 코스트코에서 계획하기로는 나중에 뭐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스트코가 국내 최초로 들어온다. 예. 그래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꿈에서 들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신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아시아 최대 규모 6단지 아파트를 사신 모양이네. 6단지 아파트는 없습니다. 6단지 아파트는 없는데 청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호재죠. 이 코스트코라는 게 사실은 뭐 옛날에 코스트코 하면은 잘 사는 동네에만 있는 그런 창고형 할인 매장이었는데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로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적용한 최초의 코스트코가 청라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뭐 과거에 기사에도 있었고 주민분들께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진행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돔구장과 스타필드에 관련돼서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스타필드와 돔구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장님이 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고 뭐 동구장은 신세계 측의 확실한 의지다. 그래서 제가 지역 정치인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한 사실은 신세계와 동구장 문제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좀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한 점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만약에 신세계 측에서 동구장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청취해 볼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동구장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 수 있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스트리밍 시티도 궁금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스트리밍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 그러니까 전략적 재무 투자자죠? 네. 예.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마무리 협상 단계에서 조금 내용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디테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제업무단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숙박시설 또 이 문제가 역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늘 들었던 닭이냐 계란이냐, 그러니까 숙박시설 짓고 나머지 시설 질 것인가, 나머지 시설 선투자하고 후에 숙박시설을 질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경제청은 청라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투자 금액,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두 가지 측면,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질적인 측면, 이 투자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따져봐야 될 얘기지만 우리가 투자 사업을 유치할 때는 투자 금액 뭐 다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갈 건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 즉 과거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청사진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사실을 좀 우리 경제청 청장님 이하 우리 임원들도 좀 숙지하셔서 우리 청내 많은 좋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좀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좀 현안들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침부터 짐을 싸들고 카니발을 끌고, 벤츠는 안 끌고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올 때 우리 그 더 청라 식구들과 예. 차를 하나 렌트하자. 그게 벤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하나 렌트해야겠다.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벤츠 얘기는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벤츠는 아니고 오늘 큰 차를, 다른 차를 지금 빌려서 힘들게 짐을 싣고 와서 이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청사가 있는 지금 기획재정부 앞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지역 언론사가, 그러니까 지방지도 아니고 종합지도 아니고 이 지역 언론사가, 또 이 지역의 주민단체가 이렇게 현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지방, 그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이게 또 회장님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따라주는 스태프들과 또 그런 역할들도 중요하잖아요. 별 힘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럴 때 또 말씀하셔야죠. 다 제 덕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내려와서 기획재정부에서 앞에서 이 퇴근 시간을 맞춰서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임혜리님 청라의 보석이십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이광일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참 저희가 기획재정부까지 내려온 만큼 이 인천공항인 GTX-T 그리고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과 대장홍대선의 동시 이행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GTX-D 관련해서 민원 릴레이가 거의 뭐 4,800건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5,000건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목표 민원 수가 5,000건이었는데 곧 있으면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민원 릴레이와 또 우리 그 GTX-D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현안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제가 잠깐 짧게 하고 싶은 말 좀 해야겠어요. 네. 이 기재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서 네네. 오늘 세종시 기재부 앞에 와 있는데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고향이 공주인데 여기서 공주가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금 앉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천막에 있으니까 참 좋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이제 배불리 TV도 하고 더 청라를 만든 이유가 청라 주민들의 어떠한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 GCT였을 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를 둘러싼 여러 뭐 지방지든지 중앙지든지 청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사가 없어서
그때 어렵게 더 청라를 만들어서 그나마 이렇게 유튜브도 촬영하고 우리 더 청라 기사도 매일 이제 발행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유한이 됩니다. 하여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청라 주민들이 이 GTX-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단지 청라 주민뿐만 아니라 뭐 나가선 인천, 또 나가선 수도권, 또 더 나가선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더 청라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참아달라, 그리고 오늘 고생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대변인이었잖아요. 사무국장 겸 대변인. 그때 참 진짜 정말 힘들었던 게 저희가 뭐를 하고 이제 보도 자료를 보내고 기자님들께 이제 보도 부탁드린다고 또 연락드리고 하면은 참 냉소적이었어요. 그때 좀 힘이 지금 또 같지 않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라총연이 참기가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정상화돼서 과거에 우리가 뭐 한 2, 3년 전에 청라총연의 힘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청라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하고 힘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함께 시작한 우리 더 청라와 청라 총연이 또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커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종시에서의 라이브 방송은 이상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GTX-D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GTX-D! 유치하자! 유치하자!